채무자의 다른 형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에 보니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소장을 받았는데 이제 사건명에 사행위 취소라고 이제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행위? 뭐 사행행위? 뭐지? 이제 난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뭐 과연 이런 소송을 나에게 제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가족들이 우연히 이렇게 소장을 봤을 때 뭐 사건명을 보고 나서 아니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뭐 사건명이기도 하죠. 자, 사행위 취소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놓는 절차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상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제 집행을 하고자 했을 때, 근데 다만 이제 채무자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내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를 대비해서 이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보존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보존 처분을 하기 이전에 뭐 또는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이렇게 재산을 다 은닉을 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 행위 효력을 없애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수익을 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전득을 한 전득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좀 특이한 형태의 소송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채무자를 상대로 뭐 대여금 반환 등 이제 청구를 하면서 병합을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있겠죠. 자, 먼저 이제 민법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 406조에서는 먼저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또는 이제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에서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만 봐도 어렵죠.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분야의 하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워야 될 판례의 양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자, 이처럼 이제 다시 이제 조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청구자의 채권, 즉 이제 피보전 채권이 채무자의 이런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을 할 것. 물론 이제 예외 사유도 있긴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 행위를 할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회 의사가 있을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더 어려워지셨나요?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좀 이해하기 쉽게 상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나서 이제 변제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났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뭐 채무자가 이 일을 안 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이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이 경우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이런 재산 관계라든지 흐름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던 중에 이제 채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발생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소유권 이전 내용을 보니까 채무자의 다른 형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에 보니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이때 채권자는 아니 지금 이 채무자 이 녀석은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지금 어떻게 지금 상속 재산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에게 변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재산을 넘겨줬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그 채무자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반면에, 만일 이제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채무자가 나 사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상속 재산 포기를 했어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시 내용을 봤을 때는 인용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이제 채무자를 대리한 사건인데 이런 뭐 채무자가 상속 포기한 내용들 입증 자료를 좀 소명을 해서 제출했더니 이제 채권자가 바로 이제 소를 취하한 뭐 그런 사례도 있긴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뭐 정상적으로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역시 내용은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고 그래서 이제 사회행위 취소를 구하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뭐 채무자에게 매도인에게 다시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자의 채권에게 해당하는 가액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장을 이제 받았다라고 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아니 나는 지금 매도인과 내가 가족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매도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지금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 그리고 뭐 대금이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소송을 제기하냐 뭐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계약금과 뭐 중도금 또는 잔금이 일시에 지급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기간에 지급된 경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반적인 해당 아파트 시세에 비춰서 굉장히 염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그리고 이제 매수인의 나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런 부동산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뭔가 지금 매도인과 공모를 해서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먼저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서 사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의 입증 책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이렇게 매도를 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악의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자, 즉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런 뭐 채권자를 해야 하거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선의다라는 부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패소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원상 회복한다든가 아니면 가액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의문이 생기겠죠. 그 수익자의 선의가 뭐냐? 그리고 선의를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관련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대법원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 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매도인과 매수인, 나 사이의 그런 관계, 그리고 매매 계약의 내용, 그 매매 계약에 이르된 경위에 대한 부분이 좀 소명이 돼야 되겠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개인이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를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증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또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앞서 조문을 살펴봤는데 이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행위가 있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척 기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소송상에 있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원고나 이제 피고 입장에서 소송상 이제 좀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긴 하다 보니까 만일 내가 이제 소를 제기를 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내가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필요한
소송의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